반갑습니다. 금일 시장 동향과 뉴스 그리고 개별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아주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7% 정도, 나스닥도 0.7% 정도, S&P 500도 0.8%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7월 4일 날은 휴장일이죠. 휴장일이기 때문에 1시간 일찍 마감을 했습니다. 잘 마감을 했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커지는 그러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다우, 나스닥, S&P 500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 시장 금일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0.6% 정도 하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콩 증시 0.16% 정도 하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유럽 시장도 좋았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유럽 시장들도 0.7%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금일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1.5원 정도 하락한 1169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가는 1.09달러 상승한 57.3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금일 우리 증시 일본발 악재가 계속해서 짓누르면서 장중에 또 하락까지 했었죠.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미국에서 지금 상승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또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후반에 지금 이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좀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0.61% 비교적 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12.71 오른 2108.73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400억 매수하고 기관이 91억 매도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361 종목, 내린 종목이 447 종목으로 내린 종목이 더 많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상당히 크게 밀렸었죠. 한미약품발 이런 제약바이오 쪽 악재가 나타나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크게 밀렸다가 장 후반에 그래도 지수를 좀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368억 매도를 했고 기관이 장 후반에 좀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8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473 종목, 내린 종목이 734 종목으로 내린 종목이 훨씬 많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0.26% 정도 하락했죠. 691.27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금일 특이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 2명의 금리 인하 지지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 비둘기파가 낙점이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미국에서도 나타나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다음 주부터 이제 만나서 시작한다는 이런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미 증시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HP하고 델 등 미국 컴퓨터 회사들이 노트북 생산 라인의 최대 30%를 동남아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관세 폭탄 피하기 위해서 중국 밖으로 옮기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생산 거점을 분산하는 그런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 재개로 지금 추가 관세 부과는 유예 중이지만 이 부분이 장기화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중국에서 좀 빠져나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 일본발 소재 규제 대응을 위해서 WTO에 제소 예정
그렇지만 이 부분도 제소를 해도 뭐 한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화는 뭐 언제쯤 이렇게 될 수 있을지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 지금 이런 대책은 전부 다 장기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경제 보복이라면서 규제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상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또 확산이 되고 있는 등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먼저 약속 위반을 했다는 뭐 그런 명분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아직 뭐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런 명분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 한국 때리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일본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이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한국을 때리면 항상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21일 날 참여 선거가 있는데 이 21일 이후에 일본이 입장을 바꿀지는 지금 좀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죠. 현재 한일 관계가 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되돌리려는 좀 한일 관계를 좀 좋게 만들려는 이런 대화 의지보다는 대치를 하고 보복하는 등에 지금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지금 뭐 일본이 공격하는데 그냥 뭐 숙이고 들어가는 것도 뭐 좋지 않지만 무조건적으로 보복하고 대치하고 그냥 적대적으로만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좀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화를 통해서 좀 빠르게 봉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일본발 악재로 계속 짓눌리다가 장 후반에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부분은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코릉 인보사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뭐 이런 부분하고 어제 또 제약 바이오 쪽에 초대형 악재가 또 터졌죠. 뭐 한미약품은 지금 1조 규모로 수출했던 비만 당뇨 치료제의 기술 반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약 바이오주 투심이 악화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한미약품은 이게 뭐 처음이 아니죠. 지금 한미약품은 지금 기술 수준 반환이 좀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많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뢰를 완전히 지금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7% 이상 급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 제약 바이오 쪽이 뭐 조금만 뭐 잊을만 하면 좀 이제 인제쯤 좋아지겠다 싶으면은 뭐 대형 악재들이 터지고 이런 게 계속 무한 반복이 지금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좋은 소식이 좀 이렇게 좀 터져야 되는데 얼마 전에 뭐 유한양행에서 수출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요즘은 그런 것들이 거의 먹히지가 않습니다. 수출을 성공하는 것보다 지금 제약 바이오의 이런 분위기를 돌리려 그러면 삼상 성공을 해서 FDA 승인을 받고 실제로 이제 크게 터지는 그런 소식이 하나 정도 나와줘야지
좀 이 제약 바이오 쪽의 투심이 좀 상당히 좋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플레이 위드의 로한 M이라는 게임이 국내 게임 매출 2위를 기록하면서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관리 종목인 액션 스퀘어도 기간틱 X라는 게임을 7월 29일에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으면서 지금 게임이 호평을 좀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일본발 소재 규제 수혜주로 새롭게 오늘 또 떠올랐죠. SKC 솔믹스 세라믹 제품 부품을 만드는 뭐 그런 회사죠. 어제 부각이 되지 않다가 부품 국산화 이렇게 테마에 또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은 어제 이어서 4%대 상승을 또 이어나갔죠. 그리고 국내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제 일본과의 이런 소재 수출 규제 이런 부분의 반사익이 뭐 장비 쪽에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좀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일곱 번째로 에어 부산이 분리 매각 기대감으로 오늘도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급등했다가 좀 많이 밀려서 끝났죠. 그렇지만 오늘 다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장 후반에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돌려줬지만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주에서 연일 터지는 악재가 지수를 계속 짓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이 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장 후반에 조금 어느 정도 지수를 좀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낙폭은 지금 상당히 과대하게 지금 떨어졌지만 지속되는 악재가 출현을 하고 있어서 반등하는 그런 투자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낙폭 과대가 좀 시장에 이제 힘을 발휘할지 아니면은 투자 심리 악화가 좀 더 지속이 될지 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금일 시간대별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이 코스닥 시장 쭉 사 들어오다가 장 후반에 좀 많이 팔았죠. 그러면서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관이 장 후반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강하게 들어오면서 쭉 끌어올리면서 끝을 냈죠. 1000억 가까이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지금 기관이 91억 정도 매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에 조금 사주고 계속 관망하는 수준으로 가다가 장 후반에 외국인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들어오면서 398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죠. 개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다가 장 후반에 좀 매도를 했습니다. 장 후반에 기관이 좀 계속 팔아대다가 장 후반에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그래도 이제 지수를 조금 땡기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관이 한 80억 정도 매수를 했죠. 8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80억 매수했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코스닥을 또 팔아댔죠. 376억 매도를 했습니다. 자, 전체 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의료정밀, 화학증권, 오랜만에 또 전기전자 장 막판에 좀 많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면서 운수장비
현대차, 기아차 등도 아주 좋은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의약품에서 한미약품발 악재가 터지면서 의약품 업종 지수 3% 이상 빠졌죠. 급락을 했습니다. 종이목재 소형주 정도가 좀 약세를 보였고, 경기 방어 소비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반도체 통신 장비가 아주 강했죠.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IT 부품, IT 주들이 대부분 좀 강했습니다. 일반 전기, 전자도 강했고, 운송 장비, 부품, 제약 쪽 상당히 약했죠. 그리고 의료 종밀도 약했습니다. 건설, 제조, 금속, 음식, 담배 이런 부분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증시 주변 자금, 고객 예탁금은 좀 많이 줄었죠. 27조까지 올라섰다가 지금 다시 24조 9천 정도로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7월 2일 기준이죠. 신용융자는 계속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10조 2천억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죠.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으면서 신용융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좀 좋은 그런 신호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그래도 오늘 좀 돌려냈죠. 33일서 정확하게 딱 지지를 받고 돌려냈습니다. 어제 이 선에 한번 딱 기준점을 잡아놨죠. 여기에서 정확하게 찍어주고 돌리면서 양봉을 만들어낸 모습은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중에 상당히 밀면서 조정을 하고 장중 조정을 한 후에 장 후반에 쭉 끌어올려서 끝을 냈죠. 꼬리 달린 망치형 양봉, 상승의 그런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도 일본발 이런 악재를 좀 물리치면서 장 후반에 전기 전자업종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미약품발 이런 악재 때문에 장중에 1.5%까지 밀렸죠. 1.5%까지 엄청나게 한번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직전 저점까지 쌍바닥 찍어줬죠. 직전 저점 쌍바닥까지 딱 어느 정도 찍어주고 꼬리를 달고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좀 끌어올렸습니다. 꼬리를 길게 그래도 달고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마무리가 조금 양호하게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5일선을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고, 제약 바이오 주들의 이런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불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내일 제약 바이오들의 움직임에 좀 달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좋았죠. 시작은 좀 약했지만 21선 딱 받쳐주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130만 주 다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53만 주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단기 3일 동안 큰 폭의 낙폭을 보인 후에 21선을 딱 지켜주고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르고 눌려주고, 오르고 눌림목 주고, 오르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신호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사준 거는 아주 좋은 신호지만, 기관이 조금 지금 일본발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조금 작은 게 좀 아쉽죠. 거래량이 좀 작으면서 지금 장대 양봉이 좀 나와 버렸기 때문에 조금 좀 신뢰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양봉을 길게 나타냈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 다시 이제 눌림목을 마무리하고 상승할 여지를 조금 만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기도 좋았죠. 이평선 다 깨는 몸통에 걸쳐 있는 음봉이 만들어진 후에 금일 장중 내내 좋지 않았습니다. 장중 내내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죠. 계속 안 좋다가 장 후반에 쫙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평선들을 다시 뚫어내는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외인 기관 뭐 얼마 안 팔았죠. 외국인이 4,600, 기관이 24,000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장 막판에 많이 매도하다가 장 막판에 저가 매수가 강하게 좀 유입된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오르고 조정 주고 오르고 조정 주고 양봉이 지금 나타나면서 이평선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신호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거래량이 좀 작으면서 신뢰감이 조금 떨어지는 양봉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때 양봉을 보시면 거래량이 좀 많죠. 그러면서 다음날도 강하게 21선 뚫어줬지만 금일은 거래량이 조금 작기 때문에 조금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상당히 이제 관망하는 그런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LG전자도 0.4% 정도 올랐습니다. LG전자도 장중에 계속 안 좋았죠. 장중에 12시에 최하까지 한번 찍어주고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0.4% 반등하면서 지금 60일선을 좀 지키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35,000주 사고 기관이 계속 팔고 있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힘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60일선을 지금 회복을 해줬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60일선을 지금 회복을 좀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래량도 상당히 작죠. 지금 이제 꼬리는 길게 달아준 부분은 양호하지만 여기서 강하게 치고 반등할 만한 그런 신호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또 이제 진행이 된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LG전자에는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소식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 많이 올랐죠. 1.6% 상승했습니다.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왔죠. 외인이 23만주, 기관이 36,000주 들어오면서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좋죠. 하이닉스는 고점에서 지금 잘 버티면서 어제 큰 폭의 이런 하락을 했지만 금일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5일선을 회복했습니다. 181선까지 회복을 하지 못했죠. 거래량이 상당히 죽었죠. 지금 관망세가 강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언저리에서 내일 또 이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또 휴장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관망세가 짙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다. 자,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악재로 어제도 신호가 이게 좀 21선을 회복했지만 좀 명확하지 않다. 거래량도 작고 조금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오늘 또 제약바이오 큰 악재가 터지면서 결국은 또 밀려버렸습니다. 밀리면서 이제 121선 부근까지 또 밀려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은 55,000주 매수를 했지만 기관이 38,000주 매도를 했죠. 지금 흐름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계속 이때처럼 좀 올리는 척 했다가 밀리고 뭐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이런 투자 심리 악화 때문에 이 121선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조금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회복이 좀 되어 줘야지 이 셀트리온도 이렇게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내일 제약바이오 쪽이 낙폭이 좀 과대하다 해서 반등 저가 매수세들이 좀 유입이 된다 그러면 반등을 좀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셀트리온 혼자 이렇게 가기도 조금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신라젠 5%나 빼버렸죠. 4.7% 급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한미약품발 악재가 워낙에 크고 거기다가 인보사 취소까지 이렇게 겹쳐서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계속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 7월 달에 저점까지 도달했죠, 이제. 자, 이 선까지 이제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쌍바닥이라는 이런 강력한 심리적인 저항을 좀 보여줘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쌍바닥 수준까지도 깨고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상당히 힘든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깨지게 되면은 또 이제 공매도들이 또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외국인이 오늘 13만 주 팔고 기관이 2만 8천 주 정도 팔았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악재가 너무나 강한 악재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들이 상당히 좀 날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였죠. 금일 저가 7.8%까지 빠졌지만 꼬리 달고 좀 당겨줬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죠. 외국인이 좀 사서 올리면서 사지를 않고 저가에서 받아 먹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관은 연일 팔고 있습니다. 4만 주 팔았죠. 외국인이 9만 주나 사줬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이런 악재를 감당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 정도 하락했지만 그래도 밑에 꼬리를 좀 많이 달아준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쭉 뺐다가 장 후반에 그래도 좀 들어 올리면서 끝난 부분이 그래도 좀 기대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여지를 좀 남겨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에어부산하고 분리 매각한다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에어부산은 상당히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죠. 지금 1.7%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도 2만 주 사고 기관이 18만 주 정도 샀죠. 이제 분리 매각하면은 에어부산 덩치가 작으니까 좀 쉽게 팔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워낙에 덩치가 크다 보니까 지금 손들고 나서서 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못 가고 있지만 결국은 저 에어부산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도 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기관이 최근에 좀 들어오는 이런 모습도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대북주는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꺾여버렸죠. 오늘도 3.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4일 연속 쭉 이때도 빠졌다가 꼬리 달고 올리고 이번에도 지금 음봉이 쭉 나오면서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꽤 많이 하락을 해서 이제 33일선에서 꼬리를 한번 달아줬죠.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가 조금 이제 시장에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33일선을 밟고 올라서 준다 그러면 한번 반등이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위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쌍바닥으로 인식을 한다 그러면 조금 이제 조금은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33일선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 121선 부근에서 반등을 보여줬죠. 이번에도 121선까지 좀 밀려 내려온 후에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런 거는 지금 잘 관망을 하면서 이제 음봉이 나오는지 양봉이 나오는지 장 후반까지 좀 잘 지켜봐야지 방향이 좀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하나제약 뭐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죠. 시가는 뭐 1.5% 올라서 시작했지만 결국 뭐 100원 오르면서 0.4%에서 마감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지속되는 악재가 계속 나타나면서 하나제약이 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하락은 안 했죠. 그래도 100원 오르고 마감했고 기관이 연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하고 투신이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이 7천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래도 뭐 5일선 깨지 않고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뭐 그래도 잘 버티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뭔가 좀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어야지 이 하나제약도 좀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악재들 하나제약에는 뭐 거의 관계가 뭐 없죠. 지금 뭐 레미 마졸라면 뭐 다 돼 있고 뭐 이런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관계는 없지만 결국은 이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야지 어쨌거나 얘도 제약주기 때문에 좀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나스미디어는 지금 뭐 하루 반등을 준 후에 어제 꽤 많이 반등을 했죠. 3.7% 반등한 거 그대로 다 반납하면서 4.6%, 4.7%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제 181선 부근에서 계속 이제 공방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밑에 이제 저항선은 181선이고 지지선은 181선이고 위에 이제 저항선이 121선이 이제 강하게 저항을 좀 하고 있죠. 이제 5일선은 이제 다 끌어 내렸습니다. 다 끌어 내렸고 이제 121선 부근에서 조금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좀 끌어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쪽 플랫폼 구간 이 플랫폼 구간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계속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8천주 정도 팔았고 기관이 5천주 정도 팔았죠. 막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좀 팔고 있죠. 12,000주 팔았고 투신이 금일 15,000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사모펀드도 최근에 들어오고 있죠. 지금 뭐 나스미디어 실적 대비 상당히 지금 저점인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얼마나 더 이렇게 끌어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눌림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다시 이제 탄성은 또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SKC 기관이 또 들어왔죠. 28,000주, 외국인이 26,000주 팔았고 지금 고점에서 이제 241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금일 5일선도 회복을 하면서 1.6%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SKC 아주 힘이 좋고 탄력도 좋습니다. 꼬리를 밑에 많이 달고 있죠. 좀 내려가면은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투신 쪽에서 많이 좀 들어오고 있고 금일 뭐 외국인의 매도세는 26,000주 정도 되지만 기관의 매수세 좀 더 강했죠. 지금 뭐 힘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유한양행 1조 수출한 부분이 완전히 무색하게 지금 뭐 수출하기 전보다 더 내려와 버렸죠. 지금 이제 한미약품에서 계속 이제 수출한 거가 빠꾸 맞는 그런 사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유한양행 뭐 얼마 전에 수출한 거 그냥 뭐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기관이 상당히 많이 팔아버렸죠. 연기금이 한미약품 이런 쪽에서 이제 저런 상황을 좀 보면서 유한양행도 이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우려감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뭐 9천 정도 팔았죠. 그렇지만 유한양행의 하락은 좀 과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저가 4.5%까지 갔다가 3.4% 정도에서 끝이 났죠. 꼬리 달아주고 이제 121선 부근에서 몸통이 좀 걸쳐 있습니다. 지금 수출한 이런 부분 다 지금 까먹었죠. 지금 그렇지만 뭐 한미약품발 이런 악재가 제약 바이오 쪽에 좀 강하게 지금 어택을 주고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바로 회복을 할지 낙폭이 좀 오늘 과했죠. 전체적으로 바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지금 상당히 좀 안개 속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파라다이스 실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얘는 계속 갈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이 어제 뭐 좀 팔았지만 오늘 또 바로 많이 샀죠. 20만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뭐 2만 5천 주 정도 팔았지만 어제 한번 길게 크게 조정을 좀 보여주고 바로 회복을 했죠. 3% 정도 회복하면서 지금 이제 60일선까지 또 이렇게 뚫어주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고 힘이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적 턴어라운드를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쉽게 꺾이기는 힘든 그런 상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한진칼은 뭐 4%나 빼버렸습니다. 어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척 하다가 금일 11선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확 밀어버렸죠. 금일 4% 정도 밀었습니다. 외국인이 3만 주 샀지만 기관이 한 4만 주 정도 팔아버렸죠. 한번 여기에서 11선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181선하고 11선이 마주치는 부분에 만나는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길게 음봉이 나와 버렸습니다. 조금 이 바닥권에서 행보를 하겠다는 그런 신호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하루 뭐 제약 바이오 쪽에 상당히 힘든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